김철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35년간 다닌 이 자리, 이제 딱 3개월만 더 앉으면 됩니다. 철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퇴직금 예상 금액을 계산했어요. 2억 3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합치면 노후가 넉넉할 거라 생각했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 직원이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대출 연체 3회차입니다. 즉시 상환 바랍니다. 철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인 박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죠.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샀어. 예쁘지? 미숙은 신이 나서 가방을 꺼내 보였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짜리야? 에이, 그게 중요해? 당신은 맨날 돈 얘기만 하네. 미숙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미숙은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철수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드 대금 8천만 원, 집 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모두 미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철수는 다른 통장을 확인했어요. 20년간 조금씩 모아온 적금 통장, 잔액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새벽 미숙이 잠든 사이 철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자 명품 가방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것들도 많았죠.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샀지? 철수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어요. 지난 5년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미숙의 소비는 해마다 늘어만 갔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철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인데. 요즘 잘 지내니?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혹시 엄마가 요즘 너한테 돈 얘기한 적 있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도 이제 못 도와드려요. 지난달에도 5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엄마는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대답은 비슷했죠. 아빠, 저도 애들 학원비 내기 바빠요. 엄마한테 더 이상 드릴 돈 없어요. 전화를 끊은 철수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숙이 이렇게 변한 게 말이에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단체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철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체열을 하고 여러 검사를 받았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철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김철수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혈당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시작됐어요. 혈압도 160에 육박하고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하고요.
가족분들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는 약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은 철수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같이 좀 와줄래? 검사 결과가. 아이고, 지금 나 백화점 VIP 세일 가야 하는데. 당신 혼자 못해? 아니, 의사 선생님이 가족 동행이. 에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 끊을게. 미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철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복도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검사 결과 괜찮대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철수는 문득 5년 전 허리를 다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혼자 병원에 갔었죠. 3년 전 위염으로 고생할 때도, 작년 무릎 수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오늘 대박 쳤어. 코트 50% 할인이래서 2벌 샀지 뭐야. 미숙은 전화기를 들고 쇼핑백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철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왔어? 나 오늘 멋진 코트 샀어. 입어볼까? 여보, 나 오늘 병원에서. 잠깐만, 언니랑 통화 중이야. 미숙은 다시 전화에 집중했어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은 철수는 진단서를 꺼내 펼쳤어요. 당뇨병성 망막병증 초기 고혈압 위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의사가 적어준 주의사항들을 읽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의 돌봄이라. 철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런 게 이 집에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까 뭐라고 했어? 병원 갔다고? 응, 검사 결과가 안 좋아. 당뇨 합병증이래. 아이고, 그래. 그럼 약 먹으면 되잖아. 요즘 약 좋잖아. 미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새로 산 코트를 꺼내 들었죠. 그것보다 이것 좀 봐.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샀어. 대박이지? 철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신이 나서 코트를 입어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재산 분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법률 사이트를 클릭하며 정보를 읽어 내려갔죠. 이혼, 재산보호, 퇴직금 관리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어요. 새벽 2시까지 철수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 명세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죠. 3개월. 3개월이면 충분해. 철수는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철수가 아니었죠. 월요일 점심시간, 철수는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30층 건물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김철수입니다. 철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통장 거래 내역, 대출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했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부인 명의로 된 빚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이건 님 동의 없이 진행된 거죠? 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어요. 공동 계좌가 아닌 새 계좌를 만드세요. 변호사는 철수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담보대출 명의를 분리하는 법, 재산을 보호하는 절차들이었죠. 철수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재산부터 지켜야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철수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전용 계좌였죠. 이 계좌는 본인만 접근 가능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절차를 진행했어요. 철수는 통장을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철수는 인사팀 과장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제 퇴직금 수령 계좌 변경하고 싶은데요. 아, 네, 부장님. 새 계좌 번호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철수는 준비한 서류를 건넸어요. 과장은 서류를 받아 처리했죠. 주말이 되자 철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미숙에게는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어요. 철수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차를 몰았죠. 첫 번째 마을은 너무 외진 곳이었어요. 두 번째 마을은 집값이 비쌌습니다. 세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기다. 작은 한옥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마당도 넓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죠. 부동산 중개인이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전주인이 도자기 작업하던 분이에요. 작업실도 딸려 있습니다. 작업실이요? 철수는 눈이 커졌어요. 뒤편 작은 건물에는 가마와 작업대가 있었죠. 오래전부터 도자기를 배우고 싶었던 철수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가족분들이랑 상의는? 괜찮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어요.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죠. 다음 주 철수는 아들 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보자고 하시고. 철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의 빚, 자신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죠. 아빠, 진작 그러셨어야죠. 저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준호는 엄마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철수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저녁에는 딸 지은이도 만났어요. 지은이도 오빠와 같은 반응이었죠. 아빠,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애들 교육비 명목으로 돈 받아가셨잖아요. 그래, 고맙다. 철수는 자녀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미숙 몰래 서류함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카드 영수증, 대출 서류, 통장 거래 내역을 파일로 만들었어요. 증거 자료는 점점 쌓여갔죠.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아무도 철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죠. 부장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천천히 쉬어야지. 철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마음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철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계좌 분리 완료, 집 계약 완료, 자녀동의 확보. 하나씩 체크 표시가 늘어갔죠. 이제 조금만 더. 철수는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짜를 바라봤습니다. 퇴직일까지 딱 6주 남았어요. 퇴직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철수는 주말마다 시골집을 오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도자기 가마를 수리하고 작업대를 새로 들였죠. 이 정도면 되겠네. 철수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평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숙이 거실에서 부동산 매물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강남에 새로 나온 아파트래. 50평대인데 전망 좋대. 그게 왜? 당신 퇴직금 받으면 이사 가자고. 이 동네는 이제 질렸어. 미숙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철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글쎄, 생각해봐야지. 뭘 생각해? 당신 퇴직금이랑 내 적금 합치면 충분하잖아.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혼자 아파트 사진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은행 지점 장실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퇴직금 입금 계좌 최종 확인하러 오셨죠? 네, 혹시 변경된 건 없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철수의 새 계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었죠. 문제 없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 오전에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실히 처리됐죠. 다음 날 철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집 담보대출 명의 분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였어요. 김 선생님,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부인 동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부인 명의로 된 대출이니 원래 부인 책임이에요. 연대보증만 해지하시는 겁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철수는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 빚은 온전히 미숙의 몫이 되는 거였죠. 목요일 저녁, 철수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책, 소중한 사진들을 골랐죠. 큰 박스 하나에 담았습니다. 뭐해? 미숙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죠. 아, 회사 정리 좀 하려고. 퇴직하면 가져갈 것들. 에이, 벌써? 아직 2주나 남았잖아. 미숙은 별 관심 없이 나가버렸어요. 철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송별 준비 회의가 있었어요. 35년 근속자라 작은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죠. 부장님, 송별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미숙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3일 후에 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그래, 잘 다녀와. 철수는 미숙을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에서 내리는 미숙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본격적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실어 시골집으로 실어 날랐어요. 2번, 3번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옮겼죠. 일요일 저녁, 시골집 마루에 앉은 철수는 차를 마셨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벌레 소리만 들렸죠. 이제 일주일. 철수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월요일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다. 아빠가 다 준비했어. 걱정 마. 연락 자주 드릴게요. 힘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철수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죠. 화요일 인사팀에서 퇴직금 지급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메일을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죠. 수요일 저녁 미숙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큰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제주도 날씨 진짜 좋더라. 그래, 힘들지 않았어? 에이, 뭐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니까 신났지. 미숙은 여행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냈어요. 새로 산 원피스도 몇 벌 있었죠.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목요일 아침 회사 동료들이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부장님,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아쉽습니다. 나도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철수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에 철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35년의 직장 생활이 내일이면 끝나는 거였죠. 후회는 없어.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준비해둔 봉투가 놓여 있었죠. 안에는 법률 서류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철수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장되면서도 마음 한편이 가벼웠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죠.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네. 미숙이 늦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응, 퇴직식 준비할 게 있어서. 아, 맞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퇴직금 들어오면 바로 알려줘.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이불을 덮었어요. 철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일지도 몰랐죠.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회의실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꽃다발과 현수막이 준비되어 있었죠. 부장님, 10시에 퇴직식 시작합니다. 알았네. 철수는 자리에 앉아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어요. 컴퓨터 파일을 백업하고 사물함을 비웠죠. 10시가 되자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원들과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35년간 회사 발전에 헌신하신 김철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장의 치사가 이어졌어요. 철수는 앞으로 나가 공로패와 꽃다발을 받았죠.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철수의 송별사는 짧고 담담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철수는 웃으며 술잔을 비웠어요. 마지막 회식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철수는 인사팀에서 최종 정산 서류를 받았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내일 오전 입금된다는 확인서였죠.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네들도 건강해. 철수는 회사를 나섰어요. 35년간 다니던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지만 미련은 없었죠. 은행에 들른 철수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새로 만든 계좌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올 거였죠. 집으로 가는 길, 철수는 꽃집에 들렀어요. 작은 꽃다발 하나를 샀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죠. 저녁 5시, 철수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서 미숙의 차가 보였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준비한 서류 봉투를 챙겼죠. 현관문을 열자 쇼핑백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 백화점에 다녀온 게 분명했습니다. 왔어? 오늘 백화점에서. 미숙은 신이 나서 나왔다가 철수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죠. 거실에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철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숙도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철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 열어봐. 미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재산분리 완료 통지서, 담보대출 명의 변경 확인서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퇴직금은 내 계좌로 갔어. 당신은 한 푼도 못 만져. 뭐라고? 당신 미쳤어? 미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철수는 침착했습니다. 집 담보대출도 이제 당신 책임이야. 카드 빚 8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미숙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공동 계좌를 확인했죠.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내가 뭘 했냐고? 당신이 35년 동안 한 일을 정리한 거지. 철수는 일어섰어요. 현관 쪽에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죠. 어디 가는 거야? 당신 지금 날 버리는 거야? 미숙이 철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버린 건 당신이야. 35년 동안 나를 ATM 기계 취급했잖아.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철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미숙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죠. 돌아와. 당장 돌아오라고.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35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철수는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아. 철수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한 철수는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였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자유였습니다. 미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쥐어져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꿈이겠지. 미숙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공동 계좌 잔액 47만 원이 전부였어요. 안 돼, 안 돼.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남편 퇴직금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퇴직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부인께서는 확인이 안 되세요. 그럼 공동 계좌는요? 공동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전화를 끄는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얘기였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달려갔어요. 여보, 돌아온 거야? 하지만 문을 여니 택배 기사였죠. 카드 고지서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미숙은 멍하니 서명했어요. 봉투를 뜯자 이번 달 카드 대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780만 원이었죠. 이걸 어떻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박미숙 고객님이시죠? 카드 대금 연체 3개월째입니다. 지금 사정이.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시면 신용등급 하락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숙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아빠가 집을 나갔어. 엄마, 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너도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일은 엄마가 책임지세요. 저도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준호야, 제발. 죄송합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숙은 딸 지은에게도 전화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편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하셨잖아요. 지은아, 너마저.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미숙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3시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죠. 이걸 팔면 토요일 아침 일찍 미숙은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아갔어요. 가방 5개를 들고 갔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직원이 가방들을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검수했죠. 전부 합쳐서 800만 원 드릴게요. 800만 원? 이거 하나에 300만 원씩 주고 샀는데요. 중고는 원래 그래요. 상태도 별로고요. 미숙은 허탈했어요. 1,500만 원어치가 800만 원이 된 거였죠. 일주일 동안 미숙은 집안의 명품들을 팔러 다녔습니다. 옷,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두 내놨어요. 하지만 모아봐야 3천만 원이 고작이었죠. 빚은 8천만 원인데 미숙은 머리를 싸맸어요. 집 담보대출도 매달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상환금 580만 원 입금 안 되셨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연체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숙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집마저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결국 미숙는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갔어요. 금매로 내놓을게요. 빨리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낮게 나가도 괜찮으세요? 어쩔 수 없죠. 아파트는 한 달 만에 팔렸어요. 하지만 대출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죠.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원룸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던 미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이게 내 인생이 된 거야. 원룸은 너무 좁았어요. 가구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이제 없었죠. 저녁에 미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57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며칠 후 미숙은 동네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미숙은 처음으로 유니폼을 받았어요. 파란색 조끼였죠. 손에 들린 유니폼이 낯설었습니다. 친구 혜진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미숙아, 다음 주 골프 가자. 신상 드라이버 샀어. 미숙은 답장을 쓰다 지웠어요. 더 이상 그런 모임에 갈 수 없었죠. 미안, 나 요즘 바빠서. 친구들의 모임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미숙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도 미숙을 찾지 않았죠. 밤늦게 미숙은 원룸 창가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식들도 연락이 없었죠. 미숙은 혼자였습니다. 철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산새 소리가 들렸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마당으로 나간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상쾌하고 맑았죠. 오늘은 물레를 돌려볼까? 작업실로 들어간 철수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물레 앞에 앉아 흙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물레를 돌렸죠. 처음엔 손이 어색했어요. 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1시간쯤 지나자 작은 찻잔 모양이 나왔어요. 삐뚤고 투박했지만 철수는 뿌듯했죠. 첫 작품이네. 점심은 직접 지었어요. 텃밭에서 딴 상추와 된장으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그래요? 우리 마을 좋지요. 자주 놀러 오세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철수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온 거였죠. 김철수 씨 좋아지셨네요. 혈당도 많이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정말요? 규칙적인 생활이 효과를 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철수는 기뻤어요. 서울에서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했죠.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마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철수 씨는 뭐 하던 분이에요? 회사 다녔습니다. 지금은 도자기 만들고 있어요. 오, 그래요?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줘요. 철수는 매주 화요일 노인정에서 도자기 교실을 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죠. 자, 이렇게 흙을 주물러 보세요. 어휴, 어려워라. 그래도 재밌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철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아들 준호와 딸 지은도 함께였죠.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철수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호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렇지? 아빠는 여기가 천국이야. 지은이는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완성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아빠,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정말 예쁘다.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점심은 함께 마당에서 먹었어요. 철수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였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살래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철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자주 놀러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오후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엄마는 연락 안 하셨어요? 아니, 이제 각자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룸으로 이사 가시고 편의점에서 일하신대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선택한 결과야. 나도 내 선택의 결과를 사는 거고. 지은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철수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에 철수는 작업실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죠. 이번엔 찻주전자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카페 주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 찻잔들 저희 카페에서 쓰고 싶은데 판매 가능하세요? 정말요? 손님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10세트만 주문하고 싶어요. 철수는 놀라웠어요. 자신의 작품이 팔릴 줄은 몰랐죠.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었어요. 동네 식당, 찻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는 바빠졌죠.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집도 있고 텃밭도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철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매일 쓰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죠. 오늘 감사한 것들 맑은 공기, 새로 만든 찻잔, 손주들의 전화, 건강한 몸. 철수는 펜을 놓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철수는 찻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들었어요. 별빛이 차 속에 반짝였습니다. 평온했어요. 지난 3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이제야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철수의 작업실은 완성된 도자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찻잔, 접시, 꽃병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제 제법 모양이 나오네. 철수는 새로 구운 찻잔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어요. 은은한 청자빛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 삐뚤한 첫 작품과는 비교가 안 됐죠. 작업실 벽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그린 할아버지 얼굴, 서연이가 그린 도자기 가게였죠. 그 옆으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지난주 찍은 사진이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철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에는 정원을 가꿨어요. 봄에 심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상추도 파릇파릇 자랐죠. 올해는 풍년이네. 철수는 채소를 따며 흥얼거렸어요. 예전엔 노래를 부를 여유가 없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점심 후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화요일은 도자기 교실 날이었죠.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철수는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오늘은 작은 그릇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저번에 만든 찻잔 우리 며느리가 엄청 좋아하던데. 할머니들은 진지하게 흙을 주물렀어요. 철수는 한 사람씩 돌며 도와줬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미숙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파란 조끼가 어색했죠. 오늘도 야간이네.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였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죠. 방 한쪽에는 팔지 못한 명품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상처가 나서 중고로도 팔리지 않았죠.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하러 산 건지. 미숙은 가방을 바라보다 돌아섰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만 아팠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죠. 편의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미숙은 카운터에 섰어요. 손님이 들어왔죠. 담배 한 갑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받았어요. 손님은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이제 겨우 11시였죠. 새벽 3시, 미숙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보였죠. 오늘 제주도 골프 여행. 날씨 완전 좋아. 사진 속 친구들은 웃고 있었어요. 미숙이 없이 찍은 사진이었죠. 아무도 미숙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때 아들 준호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주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사진 속에는 철수와 손주들이 마당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미숙이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같은 시각 철수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수 만든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정원의 꽃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렸죠. 참 평화롭다. 철수는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차의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달빛이 차 속에 반짝였죠.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두렵고 불안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잘한 거야.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선택이었고 옳은 길이었죠. 미숙은 새벽 6시에 퇴근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그냥 내 삶을 사는 거겠지. 미숙은 중얼거렸어요.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원룸에 도착한 미숙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미숙은 커튼을 쳐버렸죠. 철수는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이슬이 맺힌 풀밭을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마을 어귀에서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철수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날씨가 좋아서요. 산책하기 딱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늘 점심에 막걸리 한잔 할까? 좋죠.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철수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작업실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오늘은 큰 꽃병을 만들어 볼까? 흙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형태가 잡혀가는 게 신기했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지난 35년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이게 나야. 진짜 나. 물레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철수의 손에서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작업대를 비췄죠. 철수는 흙을 빚으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도자기 같다고요. 처음엔 형태가 없지만 손질하고 다듬으면 아름다운 모양이 나온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수는 완성된 꽃병을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완벽했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철수는 작업실 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세상에게, 자신에게, 혹은 이 순간에게 하는 말이었죠. 철수는 다시 찻잔을 들었어요.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였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에 대한, 그리고 자유에 대한 건배였습니다. 찻잔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철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후회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